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4강 10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일반 중개계약하고 달리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 중개업자에게 중개계약을 전속으로 의뢰하는 겁니다. 자, 중개계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 여기 중개의뢰인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 중개를 의뢰하는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임대 의뢰인, 임차 의뢰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기는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 자, 중개업자가 있으면 특정 중개업자에게 전속 중개 의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 자, 의뢰를 하면 원래 이 전속 중개 의뢰라는 거는 임의적인 겁니다. 원래는 임의적. 근데 임의적인 사안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이든 중개업자든.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합치해서 체결이 된 경우에는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요때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요때는. 일반 중개 계약 같은 경우는 일반 중개를 했어도 일반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냐? 그건 아니에요. 중개업자가 그냥 정경계약서를 못 쓰냐고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전속 중개 계약은 비록 임의적이지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하기로 한 이상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이게 일반 중개하고의 차이입니다. 자, 강제사항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강행 규정, 법에서 정한. 자,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전속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듯이 전속 중개 계약서 시에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법정 서식에 따라 써야 되고, 이 법정 서식 우리 교재에도 제가 넣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읽어보면, 아, 이게 일반 중개 계약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 쓰면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반드시 3년 이상은 보관을 해야 되고, 자,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기간. 즉 전속 중개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입니다. 요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인데 당사자 약정으로 한 달로 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약정이 우선을 해요. 그러나 당사자가 약정을 안 하고 그냥 전속 중개 계약을 썼을 때는 전속 중개 계약서 그 내용에 약관에 3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인 겁니다. 당사자 약정이 우선하지만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이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일반 중개계약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거기서도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떠한 특징이냐?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속 중개 계약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돼. 반드시 법정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전속 중개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죠.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써야 되고, 두 번째, 그 전속 중개 계약서 같은 경우 그 약관, 전속 중개 계약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야 돼요. 그거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세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정보 공개 의무. 정보. 조금 이따 정보의 공개 어떻게 하는지 배웁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법정 서식 내용을 사용해야 되는데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3년간 보존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등록관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공개 같은 경우, 정보 공개에 위반하는 경우, 자, 정보 공개 위반 시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제 하나씩 정보 공개 의무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어떠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자, 공개하는 방법. 자, 정보 공개 방법부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쓴 다음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정보를 공개하는데 공개하는 방법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어디에다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중개업자 상호 간의 거래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에다 하면 돼요. 두 개 다 해도 되고 또는이니까. 근데 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은 공개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거 위반하면 그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7일 이내. 자, 7자 딱 보니까 또 7등신 인자등전 떠올라야겠죠. 7등신 인자등전 하나 더 추가 연. 자, 7하고 하는 등록 통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시험위원 5명에서 7명. 자, 인장 변경했을 때 7일 이내 신고. 자격 취소해서 자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지도지사에게 받나.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받나. 자, 바로 여기 나와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방법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을 일간신문에 공개. 그 연은 연수교육 7일 전에 통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개 방법을 알겠는데 뭘 공개하냐? 자, 공개할 정보. 자, 뭘 공개해야 되나? 공개할 그 정보는 뭔가?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공개할 정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공개 정보. 그래서 이 공개할 정보가 7가지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우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공개할 정보. 정보 지금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공개할 정보가 뭔지,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지 7가지로 왔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쫙 뭔 얘기냐면 바로 중개대상물을 특별하게 정하는 겁니다. 특정한다고 그래.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개대상물 특별하게 딱 규정하는 거예요. 소재, 주소가 어떻게 되고, 위치는 뭐고, 건물이라면 몇 층짜리이고, 몇 층에 있고, 건물 면적은 얼마고, 이런 걸 자세하게 적는 겁니다. 토지라니 토지의 경우는 지목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위한 사항. 두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벽면이나 도배 상황, 도배 상태 같은 거. 세 번째는 수도. 이렇게 수도 꼭지 틀면 물 나오는 거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상황, 상태. 네 번째는 이제 도로 및 해갖고 나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 시장 학교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1조, 이런 게 쭉 나오고. 자, 다섯 번째 권리관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 임차권 같은 거. 바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입니다. 이 권리관계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요. 인적사항. 중개 의뢰한 사람이 인적사항은 공개할 필요 없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입니다. 자, 이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이지 물건 인적 권리관계는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섯 번째는 바로 공법상의 이용 제한입니다. 공법상. 이게 토지거래 구역 공법상의 이용 제한. 토지거래 구역인지 주택거래 신고지역인지 그런 거 결의 구제에 관한 사항 알려줘야 되고. 일곱 번째가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중개 의뢰인이 얼마에 팔아주십시오 한 거래 예정 금액을 얘기해.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 플러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요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 있다.
하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같은 경우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 사항입니다. 또한 확인 설명할 때 중개 의뢰인이 매수 뭘 사겠다는 사람이 왔을 때 거래 예정 금액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동시에 플러스 확인 설명 사항이기도 합니다. 확인 설명 사항도 맞아요. 전속 중개 정보 공개할 정보이면서, 그러나 이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 사항은 요거는 확인 설명 사항은 아니다. 공시지가는 거래 예정 금액만 그렇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 쭉 문장을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 문장을 읽어 봐야 돼요. 읽어보고 맞으면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해? 한 번에 암기하면 천재고, 천재는 이제 10,000명, 10,000,000명씩 하나 나올 것만 고, 대부분 우린 수재들이잖아요. 우리 수재들이기 때문에 몇 번씩 봐야 돼.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주로 중요한 특, 벽, 수, 도, 권, 공, 예, 지. 이렇게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특벽, 수도, 권공, 예, 지. 요거만큼은 암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씩 읽을 때마다 특정하기 위한 사항, 변명, 도배의 상태 이런 거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최소 공인중개사 시험 보기 전까지 6회 정도 반복해서 이 만화 부분만 봐도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한 번씩만. 그럼 두 번째 때 또 한 번 읽으면서 두 번 읽는 거야. 다음에 특벽수도 권공 예지는 한번 소리내서 한 5번씩 읽어줘요. 특벽수도 권공 예지.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한 5번씩 읽어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고,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 중개업자, 중개의뢰인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자, 이런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무. 전속 중개 계약 시 중개업자의 의미예요. 중개업자. 중개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자, 전속 중개업자의 의무. 첫 번째, 2주에 1회 이상. 자,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중개 의뢰인에게 업무 사항을 통지해야 돼. 알린다는 얘기예요. 문서로 알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 체결 7일 이내 정보 공개 의무.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방금 말한 7가지 특벽 수도 권공 예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시, 자, 정보를 공개를 했어. 공개 시, 그때는 지체 없이, 바로란 얘기야,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내가 무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라고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무는 성실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 자, 요 네 가지 중개업자의 의무고, 그러면 중개업자만 이런 의무가 있냐? 아니죠. 이거 쌍방 거래니까 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중개 의뢰인. 자, 이 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서만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지나가면 이 의무는 소멸합니다.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개월? 3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3개월이라고 그랬고, 요 유효 기간 3개월 내에 둘이 따로 정한 약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중개인은 어떤 의미를 부담하냐? 첫 번째, 이 유효 기간 내에 다른 중개업자하고, 자, 다른 중개업자의 소개로 거래를 한 경우가 있어요. 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이때는 전속 중개 의뢰 계약한 중개업자에게 위약금을 물러야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위약금으로 얼마큼을 물어야 되나? 법정 중개 수수료 다 물어야 돼. 법정 중개 수수료. 즉 다른 사람하고
요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계약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다 물어야 되네. 100% 물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한 전속중개업자가 상대방을 데리고 왔는데 그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거, 직접 거래. 이 직접 거래는 소개를 중개업자가 한 경우에, 자, 소개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소개한 경우에 직접 거래하면 똑같아요. 이것도 중개업자가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법정 중개 수수로 다 물어야 돼. 100%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세 번째의 경우에 직접 거래인데 이건 본인이 중개 의뢰인이 한 거야. 의뢰인이 자기가 상대를 찾아서 알아서 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50% 법정 중개 수수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경우, 다른 중개업자 또는 전속 중개업자가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법정 중개 수수료를 100% 위약금으로 내야 되고,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서 직접 거래한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 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중개업자 의무는 여러분들 의외로 빨리 외우더라고요. 왜? 7등신 인자 등전에 그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하도 들어갔고 다 연관된 거라 상관인데, 중개 의뢰인이 이 유효기간,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 이내, 요 기간 동안에 중개 의뢰인의 의무를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속 중개 계약서 중개 수는 거래가 완성되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에 2분의 1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됐을 때 2분의 1 주는데, 그 일반적으로 보면 다 완성됐을 때 일괄적으로 다 100% 지불을 합니다. 다만 법정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있는데 그 상한선을 초과할 수는 없고,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업자가 소홀히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위반 시 그 제재가 있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서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용을 했는데 보관기간을 어기거나 보존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 등록관정이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이 정보를 공개 안 한다든가, 또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를 하는 경우, 이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위반했을 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이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임의적 등록 취소하고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는 규정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고,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임의적 등록 취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또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14강 전속중개계약을 배웠고, 전속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달리 체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쓴 이상은 그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그 약관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의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도 권리가 많지만 그만큼 중개업자의 의무,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제해야 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고, 정보 공개 시 지체 없이 문서 통제하고, 성실하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 이런 의무도 발생하고, 반대로 중개 의뢰인 역시 중개업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는 만큼 의뢰인 역시 그 중개업자가 많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도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100% 법정 중개수를 부담을 해야 되고, 세 번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한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위약금으로.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